자, 사실 곱셈공식 변형이라고 해도 별게 대단치 않습니다. 대부분 다 뭐에서 얻어진 결과물이냐면 이항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물이에요. 있는 그대로보다는 원래 주어져 있던 곱셈공식에 특정 항을 옮겨서 원하는 항의 값을 구하고 싶을 때 정리한 게 이제 곱셈공식 변형인데 1번, 2번은 중학교 때 했었던 거죠. 1번, 2번은 중학교 때 했던 거니까 살짝 건너가도록 할게요.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3번부터 이제 고등학교 때 넘어왔던 건데 고등학교 때 우리가 이걸 배웠죠. 주인공이 얘일 때 두 개 항을 더한 다음에 전체 세제곱 하시오. 그러면 공식은 a 세제곱 플러스 3 a 두 번 b 한 번 플러스 3 a 한 번 b 두 번 플러스 b가 세 번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었죠. 근데 여기서 얘를 굳이 한글로 표현하면 합의 세제곱이에요. 합이 먼저 세제곱이 나중에. 근데 이번에는 얘를 주인공이 아닌 얘네들을 주인공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얘를. 그럼 얘를 한글로 표현하면 세제곱의 합입니다. 세제곱이 먼저고 그 다음 나중에 합히는 게 나중이라는 얘기죠. 세제곱의 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얘네를 이렇게 이항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이항을 하는데 그냥 넘기기보다는 얘를 간단하게 묶겠다는 얘기죠. 인수분해. 3ab a 플러스 b. 넘어가게 되면 a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곱 다음에 얘가 넘어가면서 부가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 이렇게 되더라 라는 거죠. 그럼 같은 구조로 이게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일 때는 여기 마이너스 얘 마이너스 이렇게 넘어갔겠죠. 그래서 묶어서 다시 넘기게 되면 이 구조도 같이 나와요.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을 곱셈공식 변형하시오. 그러면 일단 3차 떼고 a 빼기 b를 전체 세제곱. 공식의 이제 그 흐름은 플러스 다음에는 항상 곱셈공식 변형은 항상 플러스 다음에 마이너스가 나와요. 얘도 마이너스 다음에 플러스가 나옵니다. 3 앞으로 떨어지고 앞뒤항 곱해주고 앞에 있는 가로 그대로 다시 한번 써주시면 곱셈공식 변형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이제 중요한 곱셈공식 변형이니까 얘는 필히 암기를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거죠. 3차 이제 이거를 똑같은데 여기서 a 대신에 x, b 대신에 x분의 1 무슨 관계냐면 a, b가 사실은 별 관계 없을 수 있는데 이거를 역수 관계로 뒀을 때겠지. a와 b를 그들의 역수 x세제곱 플러스 x세제곱분의 1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똑같은 흐름대로 가는 거예요. 3차 떼고 x 더하기 x분의 1 전체 세제곱 플러스 다음에 마이너스 붙고 3 앞으로 떨어지고 앞뒤항을 곱하는데 앞뒤항을 곱하게 되면 뭐가 되죠? 역수라 곱하기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생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부분은 생략이 되고 이거 그냥 따라 붙어서 요 그대로 복사한 거 x 플러스 이렇게 됐나요? 그러니까 새로운 공식을 외운다기보다는 위에 있는 공식을 살짝 항의 모양만 역수 형태로 바꿔준다고 생각하시면 곱이 생략된다라는 개념을 핵심적으로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3차 빼기 3차도 곱셈공식 변형 쓰시오. 그러면 3차 떼고 x-x분의 1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이면 플러스 오고 3 내려오고 앞뒤항 곱하는데 역수라 생략되고 앞에 있는 가로 그대로 복사해 쓰시고 이런 규칙대로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공식은 일단은 어느 정도 암기할 시간이 필요하겠죠. 여러분들도 좀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면지 같은 거 이걸 한 방에 외운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 그건 완벽한 욕심이에요. 워낙 항들이 많고 공식도 많고 부호 배열도 복잡하고 거듭 제곱 처리도 그때그때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그냥 눈으로 좀 보고 아 저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100% 안 됩니다. 뭐 하셔야 되냐면 이면지 깔아놓고 계속 필요할 때마다 자꾸 쓰세요. 한번 써보고 생각나면 또 써보고 책 한번 보고 저런 곱셈공식 쭉 한번 눈으로 훑어보고 한번 쭉 자기 원작을 써보고 그러다가 또 오늘 막히면 이게 연습이 좀 덜 된 거예요. 그럼 또 연습하고 그래야 되는 거지. 마치 구구단처럼 자꾸 하다 보니까 저절로 외워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외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짬 날 때마다. 그 다음 7번 공식은 이랬었죠.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제곱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나온 건 다 제곱해요. 그리고 플러스 2배 한 다음에 항을 2개씩 곱하죠. 플러스 2배 한 다음에 2개씩 2배 한 다음에 2개씩 이렇게 곱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주인공은 얘네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기를 넘기고 싶은데 넘어갈 때 이왕이면 좀 규칙성을 찾기 위해서 이거 플러스 1로 다 묶어봤더니 AB 플러스 BC 플러스 EA 넘어가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 ab 플러스 bc 플러스 2a가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도 결론은 이항을 거쳐서 나온 거라 대단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 공식은 원래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여기서 나온 거죠. 여기서 이 부분을 고쳤을 때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2배 한 다음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일단 2배 한 다음에 다시 2로 나눈다. 그러면 이 식에 대한 결과인데 이 2배, 그러니까 2분의 1을 놔두고 2배를 이렇게 뿌려주다 보니까 얘는 a제곱 더하기 a제곱 b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 더하기 c제곱. 그럼 a 하나 b 하나 요거 묶으면 이 안에서 a 빼기 b의 제곱이 나오고 여기 b 하나 b제곱 하나 c제곱 하나 얘 묶으면 플러스 b 마이너스 c의 제곱이 나오고 남아있는 c제곱 하나 남아있는 a제곱 묶어서 얘랑 묶으면 플러스 c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나오고 이걸 전체 2분의 1 곱한 결과와 같다. 이거 저번에 설명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근데 부호가 혹시 마이너스가 아니면 플러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플러스면 가운데 게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를 묶이겠죠.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가 아닌 플러스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가 되니까 차가 아닌 합으로 완전 제곱이 될 겁니다. 그 정도 차이점. 이 공식은 이제 필히 외우셔야 되고요. 이건 뭐냐면 원래 여기다 3ab가 앞쪽에 배웠던 곱셈 공식은 일로가 있었죠. 그럼 마이너스 3abc를 그냥 우변으로 넘겼을 뿐이 내용은 똑같은 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죠. 여기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면 얘가 서로 같아지죠. 당연한 겁니다. 혹은 또 뭐 되죠? 이것만 나와 있는데 하나 더 씁니다. 그다음에 a, b, c가 모두 다 같아도 이것만 남습니다. 하나 써놓으세요. 컴퓨터. 이거 책에 표시가 안 돼 있는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어도 저게 남지만 a, b, c가 모두 같아도 네, 얘가 남습니다. 이유는 저번 시간에 설명드린 것 같아요. 네. a, b, c가 모두 같아도 저 식이 나온다. 그러니까 얘가 나오는 조건은 두 개라는 얘기예요. 여기 앞에 곱해져 있는 a, b, c가 0이 되거나 아니면 얘가 0이 되는 거거든. 아이고 어디까지 와요? 얘가 0이 되는 거예요. 네. 얘가 성립하려면 둘 중에 하나. 얘가 0이 되거나 아니면 얘가 0이 돼야 돼요. 여기 0이 되거나 아니면 얘가 0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건 이제 책에 써져 있죠. 근데 얘가 0이 되는 거는 이게 누구였냐면 여기 있잖아요. 얘가 0이 된다는 뜻은 이 식이 0이 된다는 뜻이고 이 식이 0이 된다는 뜻은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0 되려면 다 0일 수밖에 없다. 그럼 다 0이니까 AB 같고 BC 같고 CA 같고 모두 같고 그래서 모두 같다. 얘가 되는 조건은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 더 있다. A, B, C가 모두 같으면 얘도 성립한다 라는 거죠. 그랬었죠? 이 저번에 설명드린 겁니다. 자, 그렇고요. 밑에는 그냥 이제 어떤 관련된 예를 이제 근데 이거는 근데 의외로 복잡한 문제에서 생각보다 가끔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잘 안 써요. 근데 복잡한 식에서 가끔 나와. 그러니까 심화 문제 풀 때나 이럴 때 가끔 나오거든요. 참고하셔야 되는데 3차 더하기 3차는 3차는 곱셈 공식 변형있죠. 3차 떼고 세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3 내려오고 앞뒤 한 곱해주고 앞에 있는 가로 다시 한번 써주고 이렇게 3차 공식 3차 더하기 3차는 있는데 5차 더하기 5차는 공식이 이렇습니다. 이게 뭐죠? 그러면 5차를 만들려면 일단 2차와 2차의 합 그리고 5차를 만들어야 되니까 3차와 3차의 합을 일단 붙여놔요. 얘를 전개하겠다는 거지. 근데 문제는 전개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개하면 뭐가 나오죠? x제곱, x5제곱이 나와요. 이렇게 전개하면 플러스 x제곱 y가 나오고 이렇게 전개하면 플러스 x세제곱 y제곱이 나오고 죄송합니다. 빠뜨렸어요 지금. 네. 글씨를 대충 쓰고 있네요. 지금. x제곱 x 왜 이래? x5제곱 여기 3차 빠뜨렸어요.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x제곱 y세제곱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x세제곱 y제곱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y의 5제곱. 근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얘만 찾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이만큼이 없어져야 돼.
그래서 그 뒤에 뭘 붙이죠? 빼기 x제곱 y세제곱 빼기 x세제곱 y제곱. 근데 얘를 묶어낼 때 마이너스를 빼내면서 x 2개 y 2개가 보이니까 이렇게 묶어냈더니 이렇게 남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런 패턴대로 7차도 만드는 겁니다. 3차와 4차를 곱하면 7차가 나와. 그럼 이렇게 하면 이가 나와요. 이렇게 하면 이가 나와요. 그쵸? 근데 안 나오는 항이 있어. 부득이하게. 이렇게는 안 나와요. x 세제곱 y 4제곱은 여기 없죠. 그만큼 빼겠다는 얘기예요. 또 이렇게 분배한 x 4제곱 y 세제곱은 여기 없어요. 그만큼을 다시 빼내면 네, 얘네들은 없어지고 여기만 남는다라는 뜻이죠. 요 뒤를 이렇게 붙이겠다는 얘기죠. 붙였는데 얘는 잘 보니까 x 3개 y 3개가 둘 다 겹쳐요. 그럼 빼내면서 x 플러스 y 이쪽에 마이너스 빼낸다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잘 안 쓰이는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일반적 교재에서는 잘 안 나와요. 근데 약간 심화 교재나 어려운 문제 풀 때 혹은 일반 교재도 고난도 문제라는 게 있잖아요. 일반 교재라는 게 다 일반적인 문제만 주지는 않거든. 쌤 같은 경우도 기초 문제도 있고 중급 문제도 있고 상급 문제도 있고 뒤에 보면 뭐 C형 단계에서 좀 어려운 문제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같은 교재 안에도 어려운 단계에서 가끔 저런 거 툭툭 튀어나올 때도 있으니까 구조는 2차와 3차의 곱에서 2차의 합과 3차의 합의 곱을 정리하다 보면 5초가 나오는데 불필요한 항들을 빼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3차의 합과 4차의 합을 곱하다 보면 7차가 나오는데 불필요한 항들을 빼내다 보니까 뒷쪽 이런 것들이 짜투리가 붙는다라는 거를 모르시겠으면 이것도 마찬가지 이면제 이렇게 연습해 보시고 요게 쓸데없이 붙네? 그럼 이걸 빼내야지. 빼내다 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네 라는 거를 몸소 한번 체험해 보시는 게 더 낫겠죠. 직접 보는 것보다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곱셈공식 만들어졌고요. 이런 문제도 이제 풀어주셔야죠. 네. 이제 하나씩, 앞에는 워낙 간소했으니까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는 하나씩 잠깐만 보도록 합시다. 30번 문제. x 플러스 y가 2,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을 때 이거를 구하라는데, 이거를 구하려면 주로 이렇게 표현하죠. 보통은 x, y 값을 직접 알지 않는 이상은 이게 필요하거나 아니면 이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위에는 합과 곱을 알든지 아니면 밑에는 차와 곱을 알든지. 근데 조건에 합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보다는 위쪽 게 좀 더 우리한테는 유리한 식이겠죠. 이렇게. 그럼 이제 이 값을 구하려면 합은 안 해? 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xy를 알아야 되네. 근데 xy가 안 나와 있어요. 얘 두 조건을 가지고 xy를 찾아라는 뜻이구나 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찾나요? x 세제곱 플러스 y 제곱, 또 곱셈공식 변형하는 거죠. x 플러스 y의 전체 세제곱에 플러스 다음에 마이너스 붙고 3 내려오고 앞뒤양 곱해주고 앞뒤양 덧셈해주고 이렇게 숫자 채워놓습니다. 여기 14가 되고요. 이쪽은 합의 세제곱 8, 여기는 2, 3은 6이니까 6xy. 따라서 6xy는 네, 이게 1 넘어가면 8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6. 따라서 xy는 마이너스 1.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4 플러스 2, 정답은 6이 된다. 이렇게 차례대로 단계별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랬었고요. 네, 필수예제 문제. 밑에 거는 말씀드리면 역수 형태라 그냥 역수꼴을 취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같은 패턴이랑 한 번만 해봅시다. 네, 이것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분명 이쪽 풀 때 약간 헷갈려 했었거든요. 일반적 항보다는 이렇게 역수항이 주어졌을 때 좀 헷갈려 했던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두 개 중에 다 해봅시다. 네, 1번 볼게요. 1번은 합을 알아요. 근데 차를 구하래. 합차를 같이 이용하는 게 뭐 있었죠? 그렇죠. x-x분의 1의 전체 제곱과 x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을 비교하는데 플러스 다음에 마이너스 붙고 2 두 개니까 4 내려오고 앞뒤양 곱하는데 생략. 역수니까 이거를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여기다 이제 4의 제곱 16 마이너스 4 얼마죠? 10이에요. 따라서 x-x분의 1의 값은 제곱해서 12가 되는 거니까 이 값은 12의 제곱근이죠. 12의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2랑 같네요. 2 루트 3이랑 같네요. 미안합니다. 네. 이렇게. 선생님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요? 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모르겠죠. 그러면 조건에 x가 큰지 x분의 1이 큰지가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이거는 상황상 누가 더 큰지 판단이 돼야 양음을 판단할 수 있는데 누가 더 큰지 지금 안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못 구하겠네요. 이게 둘 다 답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럼 얘를 구하시오. 그러면 얘는 x세제곱 플러스 x세제곱분의 1은 x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 세제곱. 왜? 이게 써있으니까. 합이 있으니까. 플러스 하면 마이너스 붙고 3 내려고 앞뒤양 곱하는데 역수가 생략하고 앞에 있는 가로 그대로 갖다 복사해서 숫자만 대입하시면 돼요. 4분의 1의 세제곱 64 마이너스 3, 4, 12 그러면 52가 남는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다음에 이런 거가 은근히 헷갈려요. 이게 은근히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고 이 다음과 같을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거예요. 뭐지? 얘 셋이 동시에 나오는 식이 뭐 있을까요? 네, 이거예요. 이거죠. 다 나와 있어요. 숫자만 대입하면 답이 보여집니다. 문제를 읽는 분들 사실은 선생님이 이 문제 때 풀려고 했던 거 아니고 밑에는 2번 때문이거든요. 2번이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저런 거는 근데 우리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A, B, 왜 B 둘 다 제곱 붙어 있고 막 이런 거는 저런 게 우리가 배웠던 곱셈공식이 있었나? 없었어요. 저 모양은 없었어요. 그러면 모양대로 풀면 안 되고 뭔가 식변형을 해야 되는데 이 느낌이 좀 강하죠? 이렇게 혹시 써야 되는 건가? 그리고 여기서 살짝쿵 치환이랑을 해봅니다. 스몰 AB를 라지 A, 스몰 BC를 라지 B, 스몰 CA를 라지 C라고 합시다. 그냥 해도 되는데 이게 자꾸 하다 보면 식이 복잡해지면서 A, B, C가 겹쳐서 보고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좀 일반화식 좀 빨리 하려고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이걸 구하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우리가 공식을 아는데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 AB BC CA 이랬었죠. 맞나요? 나머지는 별 문제 없어 보여요. 여기서 뭐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원래 AB, BC, CA를 여기서 집어넣어요.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이게 라지 A, 라지 B, 라지 C 대신이니까. 근데 여기를 잘 보세요. AB가 뭐죠? 얘네들이 곱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만 쓸게요. 여기만 AB 제곱 C 플러스 BC 얘네들이 곱한 거예요. 그럼 C가 두 번 곱해지네. ABC 제곱 플러스 CA 얘랑 곱해요. A가 두 번 곱해져요. 플러스 A 제곱 BC. 근데 이걸 그냥 쓰기에는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항마다 다 ABC를 가지고 있거든요. ABC를 바깥으로 뺍니다. 그랬더니 A 하나, B 하나, C 하나 남아요. 뭔가 규칙성이 보이죠. 그럼 앞에 있는 마이너스 2까지 붙여봤더니 이 뒤에는 이 부분 전체가 마이너스 2 ABC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돼요. 그래서 보니까 조건상 아까 우리가 여기 구했던 이거 다 얼마 였죠? 이거? 얘가 다 얼마였어? 지워버렸네. 얼마였죠? 이거? (2분의 1이요) 네, 일단 2분의 1이라고 칩시다. 계산해봤으니까 2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ABC가 필요해요. ABC 어디 있어요? ABC? 네. 그러네요. ABC가 왜 없나 했더니 이게 0이네요. 어차피 얘가 0이네요. 그럼 2 곱하기 ABC 곱하기 어차피 0이니까 2분이 없어지겠죠. 이 정답은 4분의 1이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원래 ABC가 있어야 되는데 조건상 ABC가 없어서 ABC를 어떻게 찾아야 되나 했더니 이게 0이었었네요. 굳이 찾을 필요 없이 간단하게 지워지는 형태. 그래서 2번은 이것 때문에 설명드린 겁니다. 이렇게 이 모양 자체는 곱셈 공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곱으로 묶으시고 원래 여기서 그냥 해도 되는데 그냥이 좀 부담스러우시면 이렇게 치환하고 이렇게 간단히 만든 다음에 요 간단한 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간단한 곱셈 공식에 나중에 대입하는 꼴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걸 잠깐 보여드린 거예요. 쉬운 듯 쉽지 않은 그런 문제가 되고요. 밑에 있는 문제들도 이제 천천히 이제 한 문제씩 건너가기 아주 부담스럽죠. 예전에는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했는데 이제 건너가기 좀 부담스러운 문제 자꾸 나와요. 1번 다음 식에서 이거를 구하라. 이걸 어디서 봤더라 내가? 이걸 어디서 봤더라? 저거 어디서 봤더라? 저거 어디서 나와요? 이게 선생님 이건 안타깝게 쟤네들이 나오긴 나오는데 보시면 개수가 안 맞아요. 플러스 2가 붙어요. 되나요? 얘는 근데 마이너스가 붙는 데다가 숫자도 2가 없기 때문에 이 공식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비스무리하긴 한데 일치하진 않아요. 일치하는 공식이 여기서 나오죠. 마이너스 3abc 얘가 뭐랑 같으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그렇지? 여기 부분 여기서 나와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여기나 얘가 필요한 게 아니고 여기가 알고 싶은 거잖아. 근데 여기는 다시 뭐라고 배웠었냐면 이렇게 이거는 공식처럼 외워야 된다고 그랬죠. 2분의 1 중괄호 a 빼기 b의 제곱 b 빼기 c의 제곱 c 빼기 a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쓰고 나서 보니까 꽤 많은 값을 알아요. 2분의 1 중괄호 a 빼기 b 2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b 빼기 c 2 플러스 루트 2의 제곱 c 빼기 c 빼기 2가 없네. 다한 것 같았는데 하나가 빠졌네. 오탄가? 왜 없지? 가 아니고 이 식과 이 식을 잘 연립하셔야 돼요. 위아래를 더해 봅시다. 그럼 플러스 b 마이너스 b가 지워지고 a 빼기 c 값이 나와요. 4. 그럼 a 빼기 c가 4면 c 빼기 a는 마이너스 4. 근데 어차피 제곱할 거라 그렇게 상관은 없거든요. 4를 제곱하나 마이너스 4를 제곱하나 어차피 똑같으니까 뭐 굳이 상관은 없어요. 이거 계산할 수 있겠나요? 네. 이건 차의 제곱식, 합의 제곱식을 가지고 이걸 분배한 다음에 지워내시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1번은 요거를 찾는 게 주력이죠. 사실 딴 거보다. 물론 공식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공식은 당연히 암기한다는 가정하에 하는 거니까 저걸 찾아내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 2번 문제는 저게 다 나오는 게 뭐야? 저거 다 나오는 거. 방금 전에 했었던 거. 그치? 방금 전에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플러스 c세제곱은 a 플러스 b 플러스 c a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마이너스 3abc 플러스 3abc 이렇게 꽤 많은 걸 알아요. 얘는 구할 수 있죠. 오케이. 얘 구할 수 있어요. 오케이. 얘 구할 수 있네요. 오케이. 얘만 구하면 되네. 그럼 저 답이 나네. 이거 어떻게 구하죠? 얘는 어떻게 구하지? 여기서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숫자를 집어넣어요. 4, 6, 플러스 2, 이만큼. 따라서 넘어가면 이 가로는 마이너스 2가 되므로 얘는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죄송해요.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는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얘 부가 반대로 바뀌었죠. 그치? 얘 다 양수, 얘는 다 음수. 얘는 그래서 마이너스 1의 부가 반대인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나머지 다 이제 숫자, 문제 나와 있는 조건에 맞는 숫자를 다 집어넣으시면 정답이 나오겠죠.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나눗셈이에요. 다항식의 나눗셈.
자, 여기서는 뭐 할 거냐면요. 다항식과 단항식을 나눌 때는 보통 이 나누기 m을 분배하죠. 분배해서 뭐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예요. 나누기 m은 분모로 가니까 저렇게 쓸 수 있다. 근데 다항식과 다항식을 나눠 본 적이 없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니까 뭐 이런 건 혹시 할 수 있어요. 2x 나누기 x 플러스 y. 나누기 뒤에 있는 게 분모. 나누기 앞에 있는 게 분자. 설마 또 이렇게 약분하지는 않겠죠? 네, 약분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답. 반대로 x 플러스 y를 뭐 2x로 나누시오. 그러면 분배 2x분의 x 플러스 분배 2x분의 y. 약분했더니 2분의 1 플러스 2x분의 y. 뭐 하는 거냐면 단항을 다항에 나누거나 다항을 단항에 나누는 거는 표현하거나 계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규칙을 보면. 근데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나누는 거는 배운 적이 없어. 이건 기껏해야 뭐 정도 할 수 있냐면 나눗셈으로 표현한 거죠. 2x 플러스 3y분의 x 마이너스 y. 뭐 요 정도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눗셈 표현하는 거. 근데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뭐 할 거냐면 직접 나누는 방식을 연습할 거예요. 이거는 쉽죠? 그냥 분배만 하면 되잖아요. 또 직접 배수들이니까 직접 해서 나누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거. 저거 어떻게 하지? 3x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7을 x 플러스 1로 나눴는데 갑자기 문제가 이 몫이 얼마인지 나머지가 얼마인지를 물어봅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나눠본 적이 없으니까 이걸 나눠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몫이나 나머지를 구해본 적도 없어요. 이건 모르겠더라는 얘기죠. 직접 나눕니다. 이제. 직접 나누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직접 나눠라.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일단 나눗셈을 당하는 애는 당연히 이 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나누는 애는 바깥쪽에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하는 방식이 보통 계산할 때 맨 앞에 있는 최고창부터 지워야 됩니다. 근데 최고창을 지우려는데 얘는 x의 1x라는 일단 1차의 개수가 1인 거고 얘는 3x 제곱이라 일단 문자 x 하나 필요해요. 그리고 x만 곱한다고 차수는 맞춰지지만 개수가 맞춰지지 않기 때문에 개수를 맞추기 위해 3x를 곱해요. 됐나요? 다만 얘랑 곱할 때는 다항이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분배가 필요합니다. 그럼 3x 제곱에 플러스 6x가 돼서 위에 자리를 빼주면 이게 지워지고 2x 플러스 7이 남죠. 자, 근데 우리가 나눗셈이란 걸 할 때 숫자를 위주로 많이 해결했었는데 큰 수에서 작은 수는 나눌 수 있어요. 같은 수에서 같은 수를 나눌 수도 있어요. 근데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나눌 수는 없죠. 뭔 말이냐면 이게 다항식을 나눌 때는 큰 차수에서 작은 차수를 나눌 수 있어. 같은 차수끼리도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같은 차수 나눌 때는 앞에 있는 개수만 맞춰주면 되니까 2로 나눠지는 겁니다. 분배하면 2x 플러스 4가 돼요. 위에서 아래를 빼면 3이 남아. 이데는 안 나눠지는 거죠. 얘가 차수가 작고 얘가 차수가 크니까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못 나누듯이 작은 차수에서 큰 차수는 못 나누는 겁니다. 그럼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얘를 이렇게 나누게 되면 몫은 3x 플러스 2 나머지 3이 남는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뜻입니다. 직접 나눌 하는 방법을 보여드린 겁니다. 괜찮습니까? 알죠? 이 계산법은 그리고 숫자 나눌 때 숫자 나누면 적당히 곱해서 만들 수 있는 숫자 만들고 빼내고 또 뭐 이런 느낌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네. 나눌 땐 끝까지 나눈다. 근데 더 이상 안 나눠지면 나머지로 남는다. 이런 표현. 숫자를 계산하는 방식과 문자를 계산하는 방식이 일정 부분에서는 개념적으로는 흡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그 밑에 게 또 중요합니다. 밑에 여기 표현 이런 표현들 참, 네, 이건 정말 중요한 표현이죠. 네,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거죠. 수를 예를 들면 7을 3으로 나누면 몫이 2가 되고 나머지 1이 남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나눗셈이 되게 되면 이건 나눗셈의 흔히 말하는 표기법이죠. 표기법의 장점은 간단하게 표시할 수는 있지만 보통 이걸로 연산하진 않아요. 연산법이 필요한 거야. 수학적 계산법이 필요한 거죠. 그럴 때 이렇게 땡땡땡 처리보다는 완벽한 등식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냐면 7이라는 숫자는 나누었던 3과 목 2의 곱이며 나머지 1의 합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수가 아닌 문자로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A를 B로 나누면 몫은 Q가 되고 나머지 R이 남습니다. 이거를 연산법 처리하게 되면 나눔을 당했던 수를 보통 P제수라 불러요. 제수가 나누는 거고 P는 당한다는 뜻이니까 나눔을 당하는 P제수는 제수랑 몫의 곱이며 나머지 R의 합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위는 표기법이며 아래는 연산법이라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는 앞으로 이 식을 많이 써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를 나중에 이제 활성화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fx 함수? 아니에요. fx가 함수라는 의미로 쓰기도 하는데 여기서 fx는 그냥 x가 들어있는 관계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fx를 gx로 나누면 몫은 qx 계속 x가 나오는 이유는 나누는 게 뭐 문자식이 있을 때고 목도 문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계속 문자 x를 달고 나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머지를 rx라고 하자. 얘를 연산법으로 fx는 나누었던 gx와 목 qx의 곱이며 나머지 rx의 합으로 된다. 그래서 완벽한 이 식의 구조가 이겁니다. 항등식이에요. 나눗셈은 완벽한 항등식의 구조입니다. 아셨죠? 뭐 당연히 이렇잖아요. 7은 3과 2의 곱이고 나머지 1의 합. 이거 항등하잖아. 항상 성립하거든요. 이런 나눗셈은 늘 성립하기 때문에 얘도 기본적으로 항등식입니다.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이 식은 늘 나눗셈 식은 참이 된다라는 항등식 구조가 성립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책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 좀 더 이제 세밀하게 들어가 봅시다. 봐봐. 7을 3으로 나누어 몫은 일단 뭐가 됐다 치더라도 나올 수 있는 나머지가 얼마죠? 1이에요. 근데 만약 내가 이 앞에 있는 수 어떤 숫자인지 모르겠어. 어떤 숫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숫자가 됐든 간에 3으로 나누게 되면 나올 수 있는 나머지의 종류는 뭐뭐일까요? 이 나머지의 종류는 나누어 떨어질 때 나머지는 0이 남겠죠. 나머지 1 남을 수 있죠. 나머지 2 남을 수 있죠. 나머지 3 남을 수 있나요? 나머지 3 남았다는 얘기는 나누다 말았다는 얘기. 목이 하나 더 늘어나야 되고 나누다 말았으니까 한 번 더 나눠야 된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4 남을 수 있나요? 없죠. 결론이 뭐냐면 나머지는 나누었던 수랑 비교했을 때 항상 작아야 됩니다. 그럼 이거를 문자식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지금은 우리가 나누었던 게 얘죠. 이게 나눈 거예요. 나머지는 얘입니다. 그럼 얘네들이 관계를 보겠다는 얘기죠. 3과 0, 1, 2의 관계처럼. 근데 이거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이기 때문에 이 뒤에 뭘 붙이냐면 차수라는 단어를 붙여요. gx의 차수는 rx의 차수보다 어떻게 돼야 될까요? 커야 됩니다. 이쪽. 이렇게. 같아도 안 됩니다. 같았다는 얘기는 아직 한 번 더 나눌 수 있는데 덜 나눴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차수가 높아도 안 되고 무조건 gx의 차수가 나누는 차수가 나머지 차수보다 항상 커야 된다라는 게 주어진 거죠. 됐나요? 그 나머지가 0이 되면 네, 나누어 떨어진 겁니다. 나머지 0이 된다 쳐보세요. 나머지가 0일 때는 fx는 gx와 qx의 곱이 된다. 이게 흔히 말하는 나누어 떨어진다 라는 표현인데 이걸 달리 해석하게 되면 인수분해 된다 그런 뜻이에요. fx라는 전개되어 있는 다항식이 2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의 형태로 정리됐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된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이러면 인수분해 된다. 글씨 이상하다. 이걸 알아보는 니네가 더 이상한데? 인수분해 된다 입니다. 그럼 따라서 gx와 qx는 fx의 각각 인수가 되겠죠. gx와 qx는 fx의 인수가 된다. gx는 fx의 인수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뭐
밑에는 그냥 참고사항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뭐 영어식 표현을 이렇게 왜 QR을 썼느냐, 영어식 표현을 말한 건데 큰 의미 없으니까요. 우리 영어 시간 아니잖아. 네. 선생님 영어 좋아해요. 근데 학교 다닐 땐 좋아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도 안 쓴 지가 오래돼서 영어 아주 그냥. 조립제법은 함수 fx를 이렇게 조건이 있어요. 아무 때나 써먹는 게 아니고 함수 fx를 첫 번째 이거 1차식으로 나눌 때 직접 나눗셈 하지 않고 계수만 이용하여 목과 나머지를 모두 구하는 방법이 조립제법입니다. 1, 2, 3 잘 기억해야 돼요. 중요한 건 x에 대한 1차식으로 나눌 때, 그 다음에 목도 구하고 나머지도 구하고 둘 다 구하는 방법이 조립제법이에요. 예를 들어 여기 보세요. 이 3x 세제곱이라는 3차식을 이 1차식인 x-로 나눌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시고 그러면 조립제법 하는 방법이, 이제 은찬이를 한번 봤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기억에 남을 수도 있는데 시간이 처음이라 약간 이렇게 니은자, 그러니까 니은자 뭐 이렇게 붙여놔요. 나눗셈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 요런 모양 붙여놓고 저기 나와 있는 개수들 있죠. 개수들을 빠짐없이 개수만 순서대로 이렇게 써줍니다. 혹시 만약에 1창이 없으면 1창이 생략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그때는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 개수 자리에 0을 쓰셔야 됩니다. 항이 없으면 0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이 나눗셈하는 1차가 0이 되는 x값을 이쪽 왼쪽 상단부에 씁니다. 그리고 여기 빈칸은 밑에 숫자 하나 써야 되니까 빈칸은 살짝 밑에 한쪽을 좀 띄워놓으세요. 그리고 계산하는 방식은 3이 일단 최초에는 3은 아래로 떨어져서 내려와요. 그대로 복사해 쓰겠다는 얘기죠. 그 니은자 밑은 곱의 땅이야. 니은자 위는 합의 땅이에요. 그럼 내를 2가 곱해서 다시 위로 쳐 올립니다. 어딜 내려와? 곱해서 팍 위로 올려요. 2, 3은 6이 올라가요. 다시 너 왜 다시 올라왔어? 얘는 더해서 다시 밑으로 내려요. 너 다시 더해서 내려가. 4. 이거 봐라. 다시 곱해서 위로 올려요. 8. 더해서 다시 내립니다. 9. 다시 곱해서 올립니다. 2, 9, 18. 다시 더해서 내리는데 더하면 12가 되고 더 이상 할 게 없죠? 이게 마지막이 이렇게 니은자 모양으로 빈칸 쳐주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나머지라는 거를 구분해주기 위한 거예요. 이게 나머지면 앞에 있는 3, 4, 9는 몫이 되는 겁니다. 3, 4, 9가 몫이라고요? 개수만 썼잖아. 아니, 우리는 개수만 썼잖아. 문자를 생략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3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을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죠? 얘를 나누면 이렇게 되는데 이 식은 이렇게 바로 쓸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얘를 x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얘가 몫인데 몫이 순서대로 상수 1차, 2차가 되는 겁니다. 그럼 3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9라는 목의 곱이고 나머지 12의 합이다. 이렇게 가볍게 목과 나머지를 구해주는 방식이 조립제법입니다. 승현이 좀 어렵니? 좀 연습을 하면 돼요. 알겠죠? 일단 첫 숫자 내려고 한번 다시 뭐 다른 숫자 하나 복수해 봅시다. 뭐 다른 숫자가 아무거나 해도 돼요. 그냥. 네, 아무거나 만들면 되지 뭐. 4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3. 자, 얘를 뭐 x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시고 그러면 쓰는 방식은 이래요. 여기 4 쓰시고 마이너스 2 쓰시고 6 쓰시고 3 쓰시고 개수 차수 빠진 거 없으니까 수들이 다 쓴 거고 얘가 0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내려와요. 곱해 올리고 더해서 내려주고 곱해서 올려주고 더해서 내려주고 곱해서 올려주고 더해서 내려주면 마이너스 9. 빈칸 치는 이유는 나머지라는 걸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식을 얘로 나누면 이게 몫이에요. 4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2와 나머지 9의 마이너스 9의 합이 된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근데 이제 조립제법이 있긴 있는데 이제 조립제법이 뭐가 문제냐면 이게 문제까지는 안 나와 있네요. 뒤에 근데 문제가 아마 있을 텐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벌써 나오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게 문제예요. 뒤에 아마 있을 테니까
이런 게 문제거든요. 이게 전형적인, 그냥 물론 해도 돼. 사실 이 문제는 책에서는 그냥 직접 이거 직접 나눗셈 하라고 내준 문제긴 하거든. 이렇게 직접 나눗셈 하시오. 근데 이게 조립제법으로도 가능하잖아. 아까 말한 조립제법은 다항식을 1차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거니까. 간단한 2차지만 조립제법도 가능해요. 그럼 하는 방식은 여기 4 쓰고 마이너스 2 쓰고 3 쓰고 얘가 0이 되는 값 마이너스 2분의 1 쓰고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곱해 올리면 얼마죠? 마이너스 2예요.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면 마이너스 2 더해 내리면 1 이렇게 돼요. 그러면 식은 이렇다는 뜻이거든. 4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2x 플러스 1과 4x 플러스 4의 곱이며 나머지 1의 합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써놓고 나서 보니까 이게 이상해. 분명히 내가 배운 대로 잘 풀었지. 사실 특별히 네. 네. 더하면 마이너스 4. 얘는 플러스 2, 5. 네, 죄송해요. 이렇게. 네. 빨리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미안합니다. 이렇게 됐죠. 근데 이렇게 쓰고 나서 틀린 거 없어. 잘 한 것 같아. 편대로. 조립제법 저렇게 하라고 배웠으니까. 근데 뭐가 싸한 거예요. 분명히 이게 항등식이라며. 저하고가 똑같아야 된다며. 근데 분배를 했더니 벌써 첫 번째 항이 안 맞습니다. 오로지 8x제곱이 나오거든, 최고창이. 근데 얘는 4x제곱이에요. 뭐야, 내가 잘못 풀었나? 다시 봤는데 안 틀렸어요. 안 틀렸는데 왜 이렇지? 조립제법 저렇게 하라고 배운 대로 똑같이 했는데 왜 이건 답이 안 맞는 거지? 하다 보니까 아까 그 조립제법에 아이고, 지금 안 되고 조립제법에 1차식으로 나눌 때라고 했었죠. 근데 이 1차에 조건이 있어요. 그냥 1차가 아니고 x의 개수가 1이어야 돼요. 그때만 조립제법이 배운 대로 성립합니다. 근데 얘는 1차로 나누긴 했는데 앞에 있는 개수가 1이 아닌 상태잖아. 그럼 실제로 얘랑 관계없이 잘 봐라. 여기 있는 조립제법은 실제로 뭐를 가지고 조립제법한 거냐면 4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눴다는 가정하에 조립제법을 한 거예요. x 개수가 1이면서 얘가 0이 되는 값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고 조립제법 한 겁니다. 실제로 얘를 조립한 이 조립제법의 계산법은 얘를 한 게 아니고 얘를 했다고 생각하면서 조립제법을 했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조심해야 돼요. 이거. 개수가 1이 아니네?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따라서 주어져 있는 저 2차 다항식은 얘로 나눈 게 아니고 얘로 나눈 겁니다. 승현 이해되겠니? 얘로 나눈 게 아니고 이걸로 나눴다고 생각하고 풀어야 된다. 그리고 얘가 몫이 돼요. 4x-4 나머지 5. 자, 다만 이렇게 나와야 좌우가 똑같아지긴 하거든. 근데 우리는 이 식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이 모양을 원하거든요. 우리는 이 모양을 원하는 거예요. 얘로 나눴을 때 곱해져 있는 몫과 뒤에 나머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 x 플러스 2분의 1을 강제로 2x 플러스를 만들려면 여기 2배를 해야 돼. 근데 여기 1분만 2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야 미안한데 나 2배 필요하거든. 네가 2를 꺼주면 안 될까? 여기서 2를 끄집어내요. 2x-2로 바꾼 다음에 이 2를 끄집어낸 2를, 필요한 2를 여기다가 분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2x 플러스 1이 되고 2x-2 플러스 5가 됨에 따라 답이 나온 거예요. 얘로 나누면 몫은 2x-2가 되고 나머지는 5가 남습니다. 이게 정확한 답이 된다는 거죠. 조립제법에 x개수가 1이 아닐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조심해서. 승현이 괜찮니? 좀 헷갈리지 않아? 괜찮겠어요? 좋아요. 자, 이 조립제법 요것만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배운 데까지 관련된 문제를 금요일까지 잘, 만만치 않을 겁니다. 곱셈공 좀 헷갈리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해보시고, 여기는 안 되면 하나씩 된 문제를 다 여기는
금요일 날은 진도를 나오기보다는 여기는 문제 앞쪽에 좀 곱셈고치부터 해서 여기까지 쭉 질문을 쭉 받아들일 테니까 일단은 해보는 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아마 막히는 데가 군데군데 나올 겁니다. 그래도 일단 약간의 도전정신 아시겠죠?